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죽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애청자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요. 그분은 또 다른 뜻으로 저에게 주셨겠지만 저는 이 죽비를 제가 혹여라도 책임 못 질 소리를 할 경우에 스스로를 경계하고 싶어서 가끔 제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오늘 드릴 말씀을 가다듬곤 합니다. 요즘 주변 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허탈하게 웃고 맙니다. 현장을 뛰는 기자들도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칠 경우가 많고, 더구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회사의 임원들도 잘 안 믿는 눈치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가 잘해서 이기는 정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멸하는 정당과 후보는 나올 것이다. 선거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알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가짜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만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전체적인 여야 승부 못지않게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를 궁금해합니다. 종로에서 맞붙은 이낙연 대 황교안 두 전직 총리의 외나무다리 승부, 두 대선 주자들끼리의 한판 대결, 종로 목장의 대결투,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승자일까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서 18일 JTBC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는 이낙연 54.7%, 황교안 37.2%입니다. 격차가 무려 17.5%입니다. 지난 3월 10일, 11일 이틀간 중앙일보 의뢰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50.5%, 황교안 30.2%입니다. 격차는 더 벌어져서 20.3%포인트입니다.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가 지난 3월 15일 조사한 결과는 이낙연 55.3%, 황교안 30.6%입니다. 격차는 조금 더 벌어져서 24.7%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벌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낙연 후보가 서울 종로구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장담해도 좋겠습니까? 이낙연 후보에게 엄청난 개인 비리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그의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단순히 시계바늘을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016년 2월 15일 여론조사 발표 지지율을 보면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 40.0%,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 35.6%였습니다. 격차는 4.4%포인트였죠. 한 달쯤 뒤인 2016년 3월 17일 지지율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 46.4%, 정세균 후보 36.9%, 격차는 9.5%포인트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흘 뒤인 3월 21일 발표된 조사에서 오세훈은 45.1%, 정세균은 32.6%, 격차는 또 벌어져서 12.5%포인트로 멀찍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틀 뒤 여론조사 결과가 그해 3월 23일에 나왔는데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 45.8%,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 28.5%였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무려 17.3%포인트였습니다. 선거는 불과 3주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알고 보니 오세훈 후보가 흉악범이었다거나 알고 보니 수백억대 탈세범이었다거나 뭐 이런 경천동지할 만큼의 이 뒤바뀌는 악재가 없는 한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4년 전 오세훈 대 정세균 대결은 지금의 이낙연 대 황교안 대결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양쪽 격차가 선거 상식으로는 도저히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2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져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4년 전 서울 종로구에서 오세훈은 정세균을 17.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세훈 39.7%, 정세균 52.6%, 정세균 당선이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무려 12.9%포인트 차이로 크게 역전 드라마를 쓴 것입니다. 단순 산술 계산으로 여론조사 격차 17.3에 투표함 격차 12.9를 더하면 30.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30.2%포인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그만큼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4년 뒤인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요? 황교안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종로구의 기적이 이루어져서 황교안 후보가 화려한 역전승을 거두는 감동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대로 황교안 후보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입니까? 조선일보의 독자 서비스 센터로 걸려오는 많은 전화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에 달리는 애청자분들의 댓글 중 상당수, 그분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의혹이나 고발을 쏟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 그대로 빗발친다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그 중에도 여론조사라는 전화가 와서 이쪽 나이를 말하고 지지정당을 말하면 저쪽 조사기관에서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린다, 이런 항의가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표 조작, 선거 조작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전 투표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변에 당부하시기도 하는가 하면 선거 조작이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선거 박사님들이십니다. 여의도의 정치 구단들보다 훨씬 윗길들이십니다. 그분들은 대개 역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인물론을 펴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한다면서 개별 후보들이 내세운 지역발전 공약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김광일의 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물론도 좋고 정책론도 좋지만 그래도 총선은 지역구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는 쪽입니다. 국회란, 입법부란 결국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때 인물론이나 정책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력한지 지난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설치 때 온 국민이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총선이란 결국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